변위를 구하고 그걸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또 한 번 미분해서 가속도 구할 때 그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각 변위의 값인 진폭, 속도의 최대 속력 그리고 최대 가속도 크기 이런 것들하고 진동수가 가장 많이 문제에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시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파동의 종류는 일단 역학적인 파동 이런 것들은 수면파, 물결파라든지 음파, 지진파 이런 것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힘을 주니까 가속도가 생겨서 속도가 변하는 거죠. 이런 진동이 바로 역학적인 진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 전기장 빛에 관한 거죠. 빛, 자외선, 가시광선, X선, 레이더, 파 이런 빛들도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파는 입자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적 파동을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을 구별할 때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구분을 해요. 횡파는 가로파라고도 하고 종파는 또 세로파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횡파가 트랜스버스 웨이브 그리고 종파는 롱지튜드널 웨이브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이제 진행하죠.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파동은 에너지의 전달인데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달.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죠. 줄을 이렇게 흔들어서 위아래로 흔들어서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매질의 어떤 매질의 한 부분, 요소라고도 하고 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한 점은 위아래로 진동하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이런 파를 횡파라고 하죠. 진행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진동은 위아래로 하고 있으니까 서로 수직. 그런데 이 비번 그림과 같이 이런 거 슬링키나 용수철 같이 오른쪽으로 진동이 전달되고 있죠. 전달은 오른쪽, 진행 방향은 오른쪽인데 입자의 진동도 이 부분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진동하죠. 서로 평행한 방향입니다. 진동과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하면 이건 이제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파의 종류로는 줄파동, 줄도 이렇게 이 자체를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줄파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서 봤던 전자기파, EM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EM 웨이브가 횡파가 되고 음파 있죠. 사운드는 종파가 됩니다. 지진파 중에서도 P파, S파 있는데 P파가 종파가 되죠. 지진파의 P파는 종파, 그리고 S파는 횡파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종류 또는 구분할 수도 있고 먼저 이제 공부하는 건 줄파동을 공부합니다. 줄파동,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인데 이때 이 팽팽한 줄이라고 하는 건 줄이 위아래 이렇게 생긴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A번처럼 느슨하면 파동이 진행할 수 없죠. 그래서 팽팽한 줄이라고 하는 거고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웨이브 펑션 그래서 y는 yxt, x와 t로 표현되는 종속변수로 갖는 독립변수로 갖는 종속변수 y가 되겠지. x와 t에 대한 함수. y는 변위입니다. 변위 함수죠. 변위 함수. 줄의 한 부분의 변위. y축 뒤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지. 여기 보면 되겠네요. 25번 그림 맨 아래 그림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진동하겠죠. 이게 어느 한 순간의 줄의 모양입니다. 줄의 모양.
그런데 여기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이 지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길이가 되는 거죠. 공간상의 반복되는 주기, 공간상의 주기. 이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파의 길이. 그래서 웨이브 랭스, 웨이브 길이, 랭스. 기호로는 그리스 문자에 람다를 써요. 출석 체크 다 했나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각 처리할 겁니다. 지각 처리. 그래서 y를 보면 y의 형태가 y는 a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되어 있죠. y는 저 식을 외워야 돼요. yxt는 a 곱하기 그때 a가 y의 최대값이죠. 사인은 최대로 1 가질 수 있습니다. 1. 즉 y의 최대가 그냥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형태는 이미 앞에서 진동에서 봤던 거예요. 코사인이 좀 사인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고 y의 최대 앞에서는 우리가 x로 봤었죠. x는 a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었죠. 여기도 오메가 t는 있어요. 똑같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고 a도 그대로 있고 x를 이제 y로 바꿔놨죠. 이때 x는 t만의 함수였는데 앞에서 진동에서는 위치가 필요 없었지. 그 자리에서 진동하는 거니까. 근데 이 파동에서는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진동의 전달. 어느 방향으로 전달되냐? x 방향으로 전달된다. x 있죠. 시간에 따라서 x 방향으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x도 있고 t도 있어야겠지. x에 어디 갔어? 어디쯤 있냐고. x에 어디쯤, 그죠? 어느 위치의 위치마다 변이가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변이의 방향을 이제 y로 바꿔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x마다 y값의 이 값을 요거 높이를 y라고, 이게 이제 y니까요. 그죠? y라고 할 수 있는데 x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x마다 다르긴 한데 똑같은 어떤 거리를 가면 똑같아요. 그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상의 주기.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kx-오메가 t를 여전히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진동에서도 이건 위상이라고 했었는데 kx가 좀 더 들어가 있죠. kx. 그리고 뭐 부호가 여기 오메가 t의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y의 최대는 진폭, a 값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또는 y의 맥시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274페이지 가보면 파장 기호가 있어요. 기호 람다. 각진동수 오메가. 여기는 우리 앞에서 썼죠. t. 각진동수 또 오메가. 이거 똑같아요? 각진동수가 아니라 각파동. 파장과 각파동수. 주기와 각진동수. 오타가 났네요. 각진동수가 아니라 각파동수. 각파동수는 K로 씁니다. K. 여기 각진동수 다시 오메가 이렇게 기호가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파장, 각파동수, 각진동수 주기를 정의하자. 자, 파장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주기. 공간적인 주기이기 때문에 x 어떤 시간이 0일 때, 이건 시간이 0일 때, 시간에 관계없이요. 시간이 0일 때 y는 a sin kx가 되겠죠. 오메가 t의 항이 이제 0이 될 테니까. 그런데 x1 대신에 x1 더하기 람다를 넣어도 똑같은 y 값이 나오게 하는, y1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y 값을 갖는 공간적인 주기, 여기서 k 람다가 되겠죠. k 람다. 아니 어쨌든 위상 k 람다가 2파이가 되면
사인 2파이만큼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그죠? 위상은 2파이마다 주기가 되니까, 그죠? 2파이마다 되풀이 되니까. K 람다는 2파이가 되면, 그래서 K는 람다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거를 각파동수라고 합니다. 각파동수. 줄여서 파수, 웨이브 넘버. 그래도 얘기해요. 웨이브 파수. 주로 파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각파동수 대신에 파수라는 용어로 많이 불러요. 각파동수의 단위는 여기 2파이는 라디안 값이니까 라디안 퍼 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용수철 상수 K하고 혼동하지 말자. 용수철 상수 K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거, 아예 다른 겁니다. 파수.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보는데 x는 0일 때, x에 관계없이 이제 특정 x에서죠. 특정 x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잡은 거예요. x는 0이라고 하자면 y는 a sin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겠죠. kx에서 x항이 0이 되니까. 그런데 시간 이 t 대신에 이건 진동에서도 했습니다. t 대신에 t1 대신에 t1 더하기 t를 해도 똑같은 값을 갖는, 똑같은 y를 갖는 시간이죠. 시간. 오메가 t, 오메가를 곱하는 거니까 오메가 t가 바로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앞에서 이미 진동에서 공부했던 그 오메가하고 똑같아요. 겁니다. 시간에 따라 되풀이 되는 그 시간을 주기 t라고 하는 거고, 그 시간에 대한 각진동수를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이 진행하는데, 진행할 때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는 V는 시간분의 x죠. x, dx, dt. 그런데 파동의 경우에는, 이거 이제 평균을 내면, 파동의 경우에는 시간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이 주기 t가 될 테고, 그때 진행하는 거리가 파장 람다가 되죠. 시간분의 한 번 진동 시간분의 한 번 진행 거리, 이게 속도니까. 그런데 t분의 1은 f라고 했어요. 그 오른쪽에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v는 f 람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 어떤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을 알면 속도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게 구합니다.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파동에서는 자주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람다는 k분의 2파이가 되죠. 이 k 곱하기 람다. 오메가 t는 모두 다 2파이입니다. 2파이. 앞에서 봤었죠. 이게 위상에서 요만큼씩 2파이만큼씩 더해지고 빼져도 계속 되풀이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주기, 시간적인 주기를 파장과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역수를 각 파동수, 각 진동수 이렇게 용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t분의 람다를 구하면 결국 k분의 오메가하고 또 똑같아져요. 이렇게도 많이 쓰고 이렇게도 쓰고. 파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파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파동의 전달 속도가 얼마지? 예를 들어서 음파. 여러분 소리의 속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음파가 초속 340m 정도, 330m, 340m 정도 되죠.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을 관찰해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빛도 마찬가지죠. 빛의 속도는 초속 3억 미터 공기 중에서 어떤 중에서 그 빛의 속도를 어떻게 이제 관찰하느냐, 진동수하고 파장으로부터 빛의 속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46은 추가해서 여기서 유도는 생략하지만 둘 파동의 장력과 둘의 질량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즉 파동은 뭐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되냐? 매질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매질. 파동의 매질.
어떤 매질, 소리,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 물론 이제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파동이 정해지면 매질에 따라서 물에서 소리의 속도 다르고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가 다르죠. 빛도 마찬가지고 매질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결정하는 건 매질이 한다. 줄 파동에서는 매질은 그냥 줄 자체가 되는 거죠. 줄에 얼마나 줄이 팽팽하냐, 줄의 장력. 이것은 주기 T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 T는 이제 장력의 T입니다. 장력과 줄의 밀도. 밀도는 단위 길이당 질량을 얘기합니다. 단위 길이당 질량. 이거는 이제 선밀도라고도 하죠. 선의 밀도. 1m당 몇 킬로그램이냐. 선밀도 뮤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루트 뮤분의 T로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뮤는 길이분의 질량이니까 L분의 M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V를 계산하면 V는 루트 M분의 L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M분의 L, 길이 곱하기 장력 나누기 질량. 이렇게 하면 줄파동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에 대한 식을 완전하게 써보면 위상 Y는 위상이 아니라 변이죠. X와 T에 대한 변이는 A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시간이 0일 때 T가 0일 때 위상을 위상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동에서도 우리가 주기운동에서도 이미 다룬 거죠. 그래서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X도 0이고 T도 0일 때 또는 T가 0이고 X는 뭐 다른 값일 때 그래도 되죠. 그때 어쨌든 이걸 만족시키는 파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파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줄 요소의 횡방향 속도, Y방향 속도인데요. 이 VY죠, VY. VY는 Y를 미분하면 되겠지. dy, dt.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Y방향의 속도가 구해지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줄을 상하로 흔들어 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상하로 흔드는 속력, 이게 바로 VY죠. Y방향의 속력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V는 굳이 얘기하면 X방향의 속력,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다르죠. 이건 매질의 속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진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동해서 줄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됩니다. VY를 구하면 Y를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겠죠. 본래식이 A 사인 우리 파이는 0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거잖아요. 이게 Y인데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안에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앞으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나머지는 그대로.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가 또 한 번 나오겠죠. 마이너스 오메가가. 그러면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고 그래서 A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뭐 에너지를 구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매질의 진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이제 파동을 만들어낼 때 매질의 진동이 파동을 만들어낼 텐데 이미 만들어진 파동이 있다면 그 파동이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사실은 더 이제 관심 대상인 거지.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의 파란색 실선은 어느 순간에서의 파동의 모습인데 0.2초 후에는 빨간색이 된 거예요. 0.2초 후에 P에서 P''로 최고점이 이동했죠. 최고점만 일단 보자면 그렇죠? 다른 점들 물론 다 파동은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다 똑같은 거리만큼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움직였어요? 2cm 움직였죠? 다른 점들도 모두 다 2cm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있어요. 모두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있죠. 여기도 이렇게
2cm씩. 이게 파동의 진행입니다. 네. 그런데 매질은 진행하지 않죠. 매질은 내려와 있죠. 진동해야 되니까, 그죠?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매질은 내려온 거지. 여기는 올라갔죠? 이 거리는 다 달라요. 그죠? 얘는 내려오고, 이 점도 내려왔지만 조금 내려오고, 이 점은 올라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진동은 위아래로 하는 거고,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고, 파동의 진행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근데 이제 시간이 0.2초 지났다고 했잖아. 0.2초. 여기 있네요. 0.2초. 그러면 이 점이 이쪽 원래 위치가 아니라 여기 8까지 오면 어때요? 8까지 오면 원래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 주황색이 더 가서 원점 P점이 여기까지 오면 P점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원점은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처음 모습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지. 즉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 거리가 파장은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주기는 여기 2까지 가는데 0.2초 걸린다고 했으니까 8까지 가려면 0.8초 걸리겠죠. 속도가 얼마냐? 속도 V는 진행 방향의 속도 V는 시간이 지금 0.2초 흘렀을 때 0.2초 흘렀을 때 얼마큼 진행이 있냐면 2cm 진행이 있는 거지. 0.02m. 속도는 0.1m/s가 되는 거죠. 초속 10m, 초속 10cm, 그렇죠? 0.1m씩 진행하는 겁니다. 1초에 0.1m. 그러면 주기도 좀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0.2초만 걸렸으니까 8까지 오려면 4배 더 와야겠지. 4번. 그래서 0.8초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8초. 파장은 눈에 보이잖아. 가장 높은 데서부터 그 다음 높은 사이까지 거리. 원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8cm예요. 파장은. cm. t분의 람다를 구해도 람다분의 t가 됐는데 t분의 람다를 구해도 0.1이 되겠죠. 그럼 오메가는 얼마예요? 오메가는 각진동수는 2파이 나누기 t죠. 분의 2파이. 그럼 t가 지금 0.8초였어요. 0.8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0.8분의 2가 25죠? 2.5, 25? 2.5. 그렇지? 0.8분의 2가 2.5죠? 그러면 얘는 2.5파이가 되겠죠? 2.5파이. 라디안 퍼 세크. 그리고 K는 람다분의 2파입니다. K는 람다분의 2파이. 람다는 0.08cm죠. 0.08m죠. 0.08분의 2파이. 그러니까 얘는 25파이가 돼야겠지. 5파이. 그리고 K분의 오메가가 속도가 되죠. 다시 또 그렇죠? K는 K분의 오메가를 계산하면 그냥 0.1이네요. 다시 그죠? 25파이분의 2.5파이가 되니까 0. 그래서 다시 이 값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동의 요소 구하기. 그림과 같이 x방향인데 플러스 x방향이죠. 그러면 위상이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위상의 모양이. 그게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그러면 위상이 kx 더하기 오메가 t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위상이. 그 이유는
이게 X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파동의 어떤 변이가 유지되는, 변이가 똑같은 지점이 X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파동의 어떤 변이가, 특정한 변이가 되는 점이 X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X가 같이 증가해야지 위상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여야겠지. 둘 다 증가하면 하나는 플러스로 증가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커지는 거니까 0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없으려면 kx-오메가-t가 돼야 되고, 한쪽이 증가했는데 다른 쪽이 같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아래는 여기 전체 값이 다 변화가 되겠죠. 플러스로 다 증가할 거 아니야 계속. 그런데 변이가 일정해져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렇죠? x 자체가 마이너스일 거라고. 변이가 변하지 않게 하려면, 이 값이 일정하게 하려면, 불변하게 하려면 t는 한쪽 방향으로만 증가하니까,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플러스로 증가하는데, 일정해지려면 x는 감소해야겠죠. 시간이 지날 때 x가 감소하는 건 왼쪽으로 가는 거지. 자, 어쨌거나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는데, 사인형 파동이 있고 진폭이 12cm. 그럼 a가 최대값 12 또는 0.12가 되겠죠. 0.12m, cm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파장 람다가 주어져 있네요. 람다는 36cm, 0.36m 되고, 각진동수가 8Hz라고, 진동수죠. 각진동수가 아니라 진동수 F죠. F는 8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T는 8분의 1이겠죠. 8분의 1초. 람다가 0.36이면 K는 람다분의 2파이. 또 F가 8이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16파이. 이런 것들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각과동수 K 구하고 주기 T 구하고 각진동수 오메가, 폭력 V는 오메가 나누기 K로 구해도 되고 F 곱하기 람다로 구해도 되고 어떤 걸로 구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주어져 있다.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답형 문제로 문제 내기 되게 좋죠. 시험에도 100% 출제됩니다. 11-8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에너지. 자, 줄파동은 다 에너지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쓰는 이유는 에너지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파동을 왜 쓰지? 에너지 전달하려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말하는 게 뭐예요? 물리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 전달하는 거죠. 소리로, 여러분 귀로, 뇌로 막 전달하는 거죠. 이 세상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파동으로 하는 거죠. 집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학교 잘 왔어. 어떻게 전달을 해 그거를? 그렇죠? 파동으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받고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심을 하지. 다 컸지만, 그죠? 엄마 또 전화, 엄마 공부 잘하고 있어. 안심하시겠지, 그죠? 다 파동의 에너지가, 에너지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자체 파동의 에너지지만 이 세상은 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의 파동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파동. 서로 이 진동이잖아, 진동.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친구랑 내 마음이 잘 맞아. 이렇게 보여. 파동이 잘 맞는 거죠. 공명이 잘 돼서 파동이 잘 맞는 겁니다. 물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하지만 아마 물리적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파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파동도 정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볼 문제 같기도 합니다. 마음에 무슨 파동이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은 파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냐 이제 이게 문제지. 그러면 무슨 에너지예요? 물리적인 에너지는 이제 줄 파동의 경우에는 줄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고 팽팽하다고 하는 이 장력이 있는데 이 안에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그래서 탄성이 있기 때문에 팽팽해서 이게 위아래로 진동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탄성이 없다면 진동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물체가 움직이는 거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그럼 구해보는데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즉 파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파장 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파동에서 공부한 건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뮤는 선밀도죠. 선밀도. 아까 줄파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파장하고 진폭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좀 더 중요한 게 제곱항. 오메가 A 제곱. 오메가 A 제곱인데요. 운동 에너지 항을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 들어가 있어서 mv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v 제곱, 이거는 vy가 되겠죠. 위아래로 줄이 진동하는 거니까. v는 v의 최대값이 바로 뭐가 나와요? v는 우리가 공부할 때 x를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뭐 코사인 이렇게 나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메가 제곱 a 제곱이 따라오겠지.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오메가 제곱 a 제곱이 들어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 람다, 뮤하고 람다는 포텐셜 에너지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그것도 이 안에도 다 들어있지만 특히 일단 파동이 만들어지면 파동의 진동수하고 진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파장과 줄파동은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거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조금 포인트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또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의 제곱과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 그럼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진동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크게 하던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진동을 빠르게 더 많이 하던가 크게 진동 이거 제곱에 대해서 에너지가 이제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진동수. 그 오메가가 변하면 람다는 저절로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속도가 결정되어 있다. 오메가가 변하면 람다는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와 A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더 이게 더 유용하고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파동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중에서도 이제 진폭이 편하죠. 진폭. 파동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면 이 파동 자체가 이제 정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예. 인류를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파동의 파워죠. 파워는 역시 오메가 제곱 A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를 좀 잘 보세요.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 이게 특히 더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 여기 다른 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선밀도 일단 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내가 줄 매질을 바꿀 수는 없잖아. 이제 이것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파동의 속력도 매질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질이 결정하는 거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파동을 바꾼다는 건 진동수하고 진폭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에너지를 바꾼다면 이 두 개를 변화시켜야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팽팽한 줄에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 1m당 질량이 그 줄을 벌써 만들어 놨잖아. 줄이 만들어졌으면 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니까 선밀도 뮤가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고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 장력도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지. 팽팽한 줄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력 T하고 뮤가 나와 있으니까 속도가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 루트 뮤분의 T가 속력입니다. 이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하는 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럼 파동을 만들죠. 어떤 파동을 만들 거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진폭이 4cm인 파동을 만들었어요. 진동수가 60Hz인 파동. 그래서 A하고 F 또는 오메가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양하게. 줄을 얼마만큼의 일률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그 에너지가 전달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썼다면
이렇게 그냥 쓰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것들의 제곱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진폭을 2배로 하려고 그래. 그럼 에너지를 몇 배로 공급해야 돼요? 4배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진동수가 3배가 되려고 하면 에너지는 9배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0분 지나서 10분 쉬고 요거 반사 투과 중첩 또 해보겠습니다.